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그 증시 현황은 보지는 못했는데 업무 마치고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엄청나게 놀랬고, 그리고 드디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드디어 반영이 되고 있구나, 그러한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선 제목에 삼성전자 우선주 드디어 6만원 고지를 넘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말로 여러분들하고 먼저 주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그 실적 기대감이라는 게 제가 후반부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건 물론 그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둥이 1입니다. 메모리. 이 메모리로 삼성의 실적은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메모리뿐만 아니라 향후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즉 파운드리,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에서 1위를 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시점, 어느 누구나 삼성전자에 지금 처음 진입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추가 매수를 하시려는 그러한 주린이,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너무나 열띠게, 그리고 광분의 주가가 상승하다 보면 우리의 이성을 잠시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는 그 버스에, 빨리 가겠다는 버스 위에 같이 그 버스를 타겠다면 너무 인원이 많으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가가 상승할 때,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때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조심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장기 투자자로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삼성전자의 전망과 실적, 거기에 대한 걸 분석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같이 공유도 같이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외롭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언론, 그런 기사, 그리고 증권업계나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서 하나같이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올해 중반 그리고 하반기 접어들 때부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가 예사롭지 않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마다 주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은 벌써 상반기 되기 전에, 상반기에 벌써 반영은 그 코로나 때문에 일부 반영은 못됐지만 미리 반영이 되었고, 하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지금 올해 다 갔죠. 그 기대감 역시 지금 현재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반도체 업계나 증권가에서 오늘 연일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AMD와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이 삼각 그 편대죠. 어떻게 보면 이 거대 팹리스 업체들끼리 서로가 치고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고받고 있는 게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라면 저는 상당히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의 분야에 있어서 이네들이, 이 거대 팹리스들이 자기들끼리 서로가 경쟁이 들어가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파운드리가 상당히 큰 호재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며,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TSMC하고 양강구도로서 초미세 공정의 유일한 양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TSMC가 지금 캐파가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낙수 효과가 계속해서 삼성전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을 하면 AMD의 물량, 애플의 물량, 물론 엔비디아, 퀄컴 다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물량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물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캐파의 TSMC 캐파는 분명히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거대 패미니스트들이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앞에 AMD, 애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내nak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사에서 그 애플이 삼성전자에 5년 만에 드디어 애플 칩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러한 얘기인데, 물론 삼성전자는 과거에 우리 삼성전자에 수주를 줬습니다. 그리고 경쟁 구도에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어느 순간 TSMC의 그 패키징 기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서 나가버렸죠. 물론 애플의 그 수주 물량은 엄청납니다. 애플의 수주 물량이 거의 TSMC의 수주 물량의 거의 상당한 규모로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데, 여기에 따르는 그 수주만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로서는 엄청나게 호재고,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인텔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마 거기에 따르는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애플은 지금 독자 개발 PC칩을 만들고 있죠. 인텔로부터 거의 이제 독립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5년여 만에 애플의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애플이 인텔과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PC, 노트북용 칩의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길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오늘 빼빼로 데이입니다. 빼빼로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빼빼로 여러분, 저희 구독자분들이 바로 앞에 계시면 제가 빼빼로를 한 움큼 사서 여러분들한테 돌릴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제 목소리가 빼빼로라 생각하시고 한번 일단 만나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10일 현지 시간으로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PC용 반도체 칩인 M1이라는 그 탑재한 그 신형 노트북 맥북 에어하고 맥북 프로, 소형 데스크탑, 맥미니 이 3종의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당초 애플이 그 M1 칩 생산 전부를 글로벌 파운드리 그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TSMC가 애플이 원하는 그 물량을 모두 생산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상당한 기회가 생겼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M1 칩이 5나노 공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삼성과 TSMC 이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애플의 M1 칩 물량이 TSMC 5나노 전체 캐파, 즉 생산 능력이죠. 이 전체 캐파 한 25%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TSMC가 이미 5나노 캐파의 대부분을 애플 아이폰 12에 탑재되는 칩 생산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그 소화하지 못하는 주문의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연구원의 말은 그 내년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이 올해보다 50%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은 곧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그 D램 그리고 낸드 프레시 슈퍼 사이클이 예상도 되어 있습니다. 4분기에는 어느 정도 하락은 하겠지만 이 하락 곡선이 거의 정점에 달했고 분명히 반등을 할 것이며, 그리고 파운드리 역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한 수준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상승이 된다고 예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 예고라는 말은 지금 거대 팹리스로부터 내부 조율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이 그런 얘기를 바로 한다는 말 자체가 어느 정도의 조율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지금 달라들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우리 그 개미 투자자분들은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에 물론 그 내년에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물론 아주 현명한 그 개미 투자자분들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빠질 때마다 주워 담고 있죠. 하지만 그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6만 1,000원을 조금 간 넘었지만 역시나 6만 전자 열심히 6만 원 고지에 올라가면 열심히 이익 실현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죠.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 이 무렵에
쏟아낸다는 말은 언제 다시 또 오르는 가격에 또 단타를 위해서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자, 이러한 기대감이 그 애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텔, AMD, 엔비디아, 좌우 파운드리 거대 팹리스로부터 이 수주라는 게 50% 상승이면 내년엔 20조 이상 훨씬 뛰어넘을 거라는 분명히 전망이고, 이 전망이라는 건 D램, 향후 D램의 부족한 부분까지 충분히 상쇄했을 정도의 반도체 매출이다,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실적이 그 종목의 주가를 반영하고, 그리고 이 기대감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분명히 반영이 되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저평가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 만회를 할 수 있고, 우리도 모르죠. 내년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이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은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자, 애플이 5년 전부터 그 삼성전자의 그 거래를 끊은 상태에서 과거 애플의 아이폰 칩이 삼성전자하고 TSMC가 함께 만들어졌지만 2015년도에 기점으로 해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배제한 채 TSMC의 그 물량을 완전히 몰빵을 해버렸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하지만 그 TSMC의 그 패키징 기술이 삼성전자보다 뛰어났다는 그 분석과 함께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경쟁자인 삼성전자의 물량을 솔직히 맡기기엔 껄끄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TSMC로 다 돌아섰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애플 역시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네들도 신제품을 반도체를 분명히 생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의 기술력은 삼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당연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매수 시점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의 초미세 공정만 만드는 게 아니죠.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지금 8인치 파운드리까지도 집중적으로 생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8인치만 하더라도 여러분, 중국의 거대 시장에서는 엄청난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하죠. 이거 역시 오늘 나온 얘기지만 이 8인치로서 이미지 센서나 그 이미지 센서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 8인치 사업도 재부상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도 지금 소니를 넘어가기 위한 그러한 단계까지 와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호재 중에 호재인데, 물론 그 8인치가 저렴한 가격 그리고 소량 생산도 강점에 있죠.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중국에서 최대 수요처입니다. 중국에서 8인치 웨이퍼 기반의 그 파운드리 사업에 그 집중하게 돼 있는데, 이미지 센서를 비롯해서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사양 산업으로 여겨졌던 8인치 사업이 재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공략 전략도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가 12인치 웨이퍼보다 물론 생산 단가는 분명히 낮습니다. 웨이퍼 한 장당 반도체 생산량이 적긴 적죠. 비용 측면에서는 12인치 웨이퍼가 유리해서 대만의 TSMC를 포함해서 파운드리 업체들이 12인치 사업에 솔직히 집중은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8인치 파운드리를 재평가가 받고 있는데, 이 비대면 경제 확대로 인해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 수요도 함께 증가했죠. 그런 가운데 8인치 웨이퍼가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상당히 삼성전자로서는 긍정적입니다. 이 거대 시장에서 8인치로서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매출에 지대한 영향까지 아마 끼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매수 시점이라는 건 정확하게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 삼성전자 우선주가 고공행진을 한들 향후 미래라는 말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적어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10년 뒤에 그 삼성전자 우선주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에 저도 직장인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추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도 물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들 다시 원 상태로 다시 올라가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정 구간이 단돈 1,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인내력을 발휘하시고 끌고 있는 그러한 용광로에 여러분들이 빨리 섣불리 몸을 담글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점이 본인이 목표를 하는 그러한 금액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수를 잡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완전 초보 때는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따라서 그냥 매수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 매수가 물론 조금이라도 평단가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현명하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방법과 매수 방법, 매도 방법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 본인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아무튼 삼성전자가 6만 원 고지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그러한 가장 밝은적인 긍정적인 그러한 소식까지 듣게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또 멋진 장이 열리고 내일 또 좋은 정보로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좀 길었지만 상당히 좋은 호재라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로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